자, 오늘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둘 다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이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쵸? 자, 인수분해를 해서, 자, 2차 방정식은 인수가 두 개가 있었을 거고요. 그쵸? 3차라면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세 개로 인수분해되면서 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돼가 되고요. 그쵸? 해는 x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론은 뭡니까? 방정식을 풀려면 뭐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3차 방정식,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4차 방정식,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목표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앞에서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 3차식과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제일 인수분해가 쉽다고 얘기했었죠? 네. 왜? 인수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일 때에 인수 정리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x값을 대입해서 0이 되는 상황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첫 번째 뭐? 인수 찾기.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먼저 하나 찾고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식의 인수를 분리해주는 작업을 했었죠. 그쵸? 네. 자, 이거야. 그래서 x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걸 대입해 주고요. 만약 찾았다면 그걸 이용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 여기도 다시 한번 별표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인수분해에서도 여기에다 별표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x제곱과 x 4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를 뭐 복 2차식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쵸? 복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는 0이 있으니까. 자, 우리 인수분해 파트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복 2차 방정식이니까 복 2차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겠죠? 네.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그냥 되는 게 있고요. 그냥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유도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이 관련된 유형의 문제는 2차식, 복 2차식에서 그냥 인수분해 파트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는 0을 붙여서 지금 있는 방정식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빈출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이 나오죠. 그죠? 3차 방정식에 뭘 얘기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붙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근을 x는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근계를 정리했었죠.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습니다. 그치?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근의 합이 먼저고 근의 곱이 마지막이었죠. 처음 시작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자, 앞에서 마이너스 한번 했으니까 그 다음은 플러스에 분모는 바뀌지 않고요. 분자가 b 다음에 c가 오는 형태였어요. 그쵸? 자, 그럼 얘를 기억하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한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항이 하나 더 늘어났겠죠. 네. 자, 근은 몇 개 나오겠어요? 알파와 베타 말고 하나 더 감마라고 부릅니다. R에서 주둥이를 좀 길게 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치? 자, 그럼 근이 3개니까 자, 근들의
합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근들의 곱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근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웃하는 두 근을 곱해서 더해주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를 곱해주고요. 베타와 감마와 알파를 곱해서 다 더해주는 형태가 가운데 하나 더 생길 거야. 자, 그럼 해볼게요. 시작은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규칙성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두 번째는 플러스. 분모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요. 분자는 b 다음에 뭐입니까? c. 자, 그 다음은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분모는 안 바뀌고요. c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3차 방정식 근각계수관계 자동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 배우면서 우리가 근을 두 근을 주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봐 그런 문제도 했었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x의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그쵸? 최고차 개수가 바뀌게 된다면 전체에다가 몇 배 하면서 바꿔줬었죠. 그쵸? 자, 그럼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면 자, x의 세제곱에 처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 그 다음엔 플러스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은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라고 만드시면 돼요. 똑같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와 엮어서 공부하시면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를 만약에 2나 3으로 바꿔주신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전체에다가 2나 3을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관계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외우기 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형리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켤레근 정리해 봅시다. 자, 켤레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켤레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데 뭐가 다른 거? 방향이 다른 거. 그죠? 보통 우리가 루트나 i가 있을 때 루트 앞에 있는 부호 혹은 i 앞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켤레였죠, 우리. 그치?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을 공부했어요. 그죠? 자,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2라면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지 라고 공부했는데 우린 좀 더 심화로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쵸? 뭐 개수의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켤레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자, 똑같습니다. 3차 방정식도. 자, 그래서 만약에 한 근이 3차 방정식에서 1 플러스 i가 한 근이야. 근데 개수 조건이 개수가 모두 자, 근이 허수니까 어디까지? 실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두 근이 남았지만 두 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알 수 있다. 왜? 켤레 관계 있을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독립적인 파트로 해서 3차 방정식 x세제곱의 1에 대한 허분 파트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고요. 자, 연습하셔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변형하면 외운 거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x의 세제곱은 1이다. 3차 방정식이죠. 저는 해볼 테니까 잘 봅니다.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항할 수 있겠죠. 자, 1의 세제곱과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가 공식이 되겠네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공식을 적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자, 여기에서 먼저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보이십니까? 네.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어디 있겠어요? 얘는 0에서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뒷판별식 해보면 0보다 작게 나와서 여기 허근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데서 나오는 근은 뭐야? 두 허근이 나오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허근은 켤레일 테니까 오메가 바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W 막 써있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허근의 얘기야. 그럼 오메가는 1입니다. 말이 돼, 안 돼? 아니죠. 오메가는 허근이라니까요. 얘는 실근이니까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얘 근이 하나고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허근을. 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이 두 허근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얘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 얘였고요. 그쵸? 얘는 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방정식에다가 x는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오메가 대입해도 성립하고 오메가 바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입해 보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서 푸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수행평가에 나오거나 수행평가에 안 나오면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얘를 출제하게 된다면 x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바꿔도 된단 말이야. 그럼 x세제곱은 1이다. 맥날 외워봤자 외운 걸로 못 사용하겠지. 그치? 저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요. x세제곱은 8이다 가지고 두 허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선생님이 했던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시간 드릴게요. 한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형태가 되겠죠. 네? 이항에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2의 세제곱. 그렇죠.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자, 이번엔 기본 문제로 방금 전에 정리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자, 인수분해를 하세요가 아니라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원래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정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허근까지 다 꺼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봅니다. 1번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3차 방정식이고요. x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의 꼴이야. 그쵸? 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앞에서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쵸? 자, 여기에서 나머지 두 근이 나타나겠지. 근데 여기선 방정식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다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뽑아내야 되니까 추가로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용해야겠죠. 그쵸? 자, 루트 안에선 4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요. 그쵸?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지워버리고 뒤에다가 뭐 쓰면 됩니까? i 쓰면 될 거고요. 자, 12는 4, 3, 10이니까 2루트 3이 남게 되는 거죠. 자, 분모와 분자 약분해보면 뭐가 남습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남겠죠. 자, 그래서 추가로 여기다가 뭐 써줘요? 1 뿔마 루트 3 i요. 그러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해석하게 된 거죠. 네. 자, 1번은 3차 방정식이었는데 뭘로 풀었어요? 알맞은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양가로 2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양가로 2번. 자, 공식 적용이 됩니까? 아니요. 없죠. 네. 그러면 공식 적용이 안 되고요. 3차 이상이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이고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푼다?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푼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먼저 0이 되는 걸 찾는다. 네. 자, 1 대입해봐. 네. 0 되죠? 네. 그럼 x는 1이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인수분해하면 x-1이라는 항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추가로 우리가 한번 쪼개보자. 자, 이 내려오고요. 더해주고요. 더해주고요. 곱해서 올라가고 마지막 0 알고 시작한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린 얘는 x-1 하나와 얘는 몫이었죠. 네.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몫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네 라고 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고요. 네. 자, 그 다음 더 인수분해 되면 하겠지만 이 인수분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잘 들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먼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뒷판별식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0보다 크죠? 여기는 두 실근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근 하나는 x는 1일 거고요. 그죠? 나머지 두 근은 이 두 번째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를 더 꺼내내시면 되겠죠. 자, 근의 공식 적용해 봅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나요? 자, 그럼 루트 안에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8이 되죠? 네. 플러스 8은 2루트 2가 될 거고요. 약분해 주시면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두 개의 근이 더 추가로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꺼내 오시면 됩니다. 자, 3차식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돼. 3차 방정식을. 그러면 인수분해가 공식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된다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 그걸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 4차 방정식이고요. 특징이 어때요? x의 1차항이 있나요? 3차항이 있나요? 없죠? x제곱이나 x4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뭐 복 2차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그냥 하거나 그냥 되지 않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유도해서 풀자. 선생님 몇 번 강조한 내용들은 거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야. 알겠지? 자, 양가로 3번은 그냥 인수분해 되나요? 네. 되네요. 네. x제곱 마이너스 3과 네.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자, 그럼 얘는 x제곱이 3일 때와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우리가 구하는 근이라는 건 x값이니까 x는 뿔마 루트 3이거나 자, 여기서 x는 뭐가 되겠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뭡니까? i죠? 플러스 마이너스 i 해서 4개의 근을 다 뽑아냈죠. 얘는 복 2차식이지만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놈이었어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었네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이 인수분해 파트에서 복 2차식 인수분해 했던 것들 네.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양가로 4번 가봅시다. 양가로 4번도 방금 전에 풀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복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얘는 그냥 인수분해 되나요? 아니요. 자, 봤더니 그냥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자, 그럼 뭐 생각나야 돼? 그럼 빠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유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가 떠오르셔야 될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자, 포인트는 대가리하고 상수항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완전 제곱이 됐을 때 대가리와 상수항이 저렇게 나오려면 요거 제곱해도 나오고요. 요거 제곱해도 x 4제곱과 플러스 1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얘는 가운데가 2x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자, 원래 값이 가운데가 플러스 x 제곱이죠. 그럼 뒤에다가 얼마 해줘야 돼? 마이너스 3x 제곱해야지만 아니죠. 미안해. x 제곱을 해주면 원래 문제와 같아질 거고요. 그쵸? 자, 아래 형태에서는 플러스 3x 제곱을 해줘야지만 원래 문제와 같아지겠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판단은 우리가 하려는 목적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1번이 적당해요? 2번이 적당해요? 1번.
자, 1번이 적당하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인수분해 해주면 자,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꼴로 유도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추가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편하게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얘가 0일 때 또는 얘가 0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일 때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일 때에서 둘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해 공식을 가져와서 둘 다 근을 또 구해줘야겠죠. 왜? 방정식 문제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빠르게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돼요? 루트 3 i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i라는 퍽은 두 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그럼 루트 3 i일 거고 나머지 두 근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입니다 해서 4개의 근을 모두 뽑아줬습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하진 않습니다. 수행평가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학교시험, 고등학교 학교시험 이렇게 짜증나는 뭐 근해공수 이런 거 안 내요. 알겠죠? 근데 모르면 안 되겠죠. 개념 자체는.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주어진 방정식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해서 분리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치? 자, 3차식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가능 공식 쓸 텐데 되지 않으면 인수정리를 사용하자. 그치? 4차식도 마찬가지로 인수정리를 이용할 텐데 중요한 건 4차식 중에 복 2차식 형태가 있다면 그치? 걔는 두 가지다. 그냥 인수분해 되거나 되지 않는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유도해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는요, 근과 계수가의 관계고요 3차 방정식에 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 뭘 언급합니까? 세 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언급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부터 만들고 시작해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에서 지금 세 근을 언급했으니까 먼저 시작은 세 근의 합이고 마지막은 세 근의 곱인데 근이 세 개라면 이유타는 두 근을 곱해서 더해주는 형태가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다. 자, 공식은 똑같이 시작한다.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a분의 c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d겠구나. 네. 그쵸? 말도 안 되지만 규칙성을 가지고 외우시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 a분의 c니까 3일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다. 먼저 찾아놓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1번 문제는 이걸 풀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1번을 풀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뒤져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힌트와 물어본 문제에서 둘 다 가지고 있는 곱셈 공식은 한 개밖에 없죠. 뭐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잖아, 우리. 그치? 자, 얘는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감마 플러스 2 감마 알파잖아요. 그죠? 이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다 라고 공식을 확실히 외워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구하라는 건 얘입니다. 그럼 얘 빼고 나머지를 다 안다면 얘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죠? 4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더한 건 3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4의 제곱은 우리가 구하려는 네모에다가 3에다 2배 한 거니까 6입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죠? 자, 얘는 16이잖아. 네. 자, 그럼 네모 더하기 6이 16입니다. 네모는 얼마입니까? 12요 라고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을 직접 해봅니다. 알파 베타. 슈비. 그리고 뭐야? 너 통분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지. 그렇네. 녹화하고 있어요. 했어? 자, 같이 봅시다. 자, 분수의 덧셈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 분수의 덧셈 할 때 뭐가 같아야 된다고 배웠어? 분모가 같아야 돼라고 배웠잖아. 네. 그럼 초등학교 때 부모가 같지 않으면 뭐 시켰어? 통분시켰죠?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분수의 덧셈이네? 그런데 분모가 다르네? 뭐 해야 돼? 통분해야겠구나. 자, 그럼 통분하며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할 수 있겠죠? 자, 알파라는 분모가 있을 때 통분한다는 건 베타와 감마를 곱해준 거지. 네. 분자에 베타, 감마 곱해줄 거고요. 얘는 감마, 알파 곱해줄 거고요. 얘는 알파, 베타 곱해줬을 거 아니야, 그치? 다 더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 분자로 가겠죠. 자, 그럼 알고 계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얼마라고 구해놨어요?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고요.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3이라고 구해져 있죠? 그럼 계산만 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야 라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풀다 보니까 뭐랑 같니? 앞에 있는 곱셈 공식 파트에 있는 문제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연결됩니다. 고1 과정에 있는 문제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내려가서요. 자, 우리가 x세제곱은 1의 형태에서 허근을 다루는 아까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럼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모습에서 1의 세제곱을 붙여도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얘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니까 얘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나머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아까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다 뽑아내는 거지. 먼저 다 뽑지 말고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거야. 자, 풀라는 문제를 가보니까 전개해보면 자, 1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될 거고요. 전개해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되는 거지. 얘를 풀라고 했으니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의 합과 오메가와 오메가의 곱만 필요한 거잖아. 네. 그럼 이 형태의 두근이 오메가 오메가 바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뽑아내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1이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1을 대입해 주시면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1. 1입니다. 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이번엔 대표 문제로 집중학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3차 방정식이죠? 네. 자, 근데 보니까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뭐 그런가 보지 뭐, 그쵸?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야. 그치? 자, 그럼 3차 방정식인데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실근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 온전한 3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해결하려면 공식이 안 된다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대입해서 0이 되는 게 보이십니까? 모든 항이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값을 대입하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네.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 아니까 하나 잡아냈으니까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강제로 인수분을 해보자. 자, 첫 번째 그냥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해서 내려오고요. 곱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이 0이 되죠. 그렇죠? 마지막 0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얘를 보면서 x 플러스 1, 얘를 보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까지 강제로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실근이 나타나겠죠? 두 허근은 여기 있는 걸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일 때 두 허근 알파 베타를 얘기하고 있는 문제인 거지. 근데 풀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모습이니까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서 필요한 걸 꺼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이 나올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빼주시면 나오는 거죠. 다 아시죠? 중상권입니다. 그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알파 베타는 3이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일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오케이. 다 풀었죠? 1번은. 그치? 자,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서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4차 방정식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제곱 차수와 4제곱 차수만 있으니까 복 2차 방정식의 모습이죠? 그럼 바로 머릿속에서 푸는 방법 뭐야? 그냥 인수분해 되거나 안 된다면 a제곱만의 b제곱꼴로 유도해야지 라고 생각나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와 x의 제곱 플러스 1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린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와 x제곱 플러스 1이 0일 때에서 각각 또 두 개의 근씩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실근의 곱을 a, 두 허근의 곱을 b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밑에 정리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뭐 나오겠어? 실근 나오죠? x제곱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허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원하는 게 허근이 무엇이니 실근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실근들을 다 곱한 게 얼마니? 그 허근들을 다 곱한 게 얼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알파 베타를 보셔야죠.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일 거고요. b가 없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허근 나올 텐데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알파 베타를 보셔야 되죠. 두 허근의 곱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1입니다. 선생님, 근까지 구해서 곱하면 안 되나요? 돼요. 답은 나오죠. 하지만 시간이 오버되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형태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딱 끝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A와 B를 구했으니까 뭐 하래요? 더라고 얘기하고 있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은 뭐야?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잘 보세요. 자, 그럼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6이다 라고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 다 전개했겠죠? 맞아요? 자, 전개해서 풀 수 있겠죠? 맞나요? 하지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전개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한번. 자,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보십니다. 무조건 전개해서 풀 수도 있겠죠? 어떻게 푸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치? 하지만 사실은 얘는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 선생님이 1 대신에 x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x 플러스 알파와 x 플러스 베타와 x 플러스 감마가 되겠죠. 맞나요? 자, 얘를 전개한다고 한다면 얘는 뭐랑 마찬가지냐면 지금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감마와 같은 모습이죠. 자, 그럼 이 식에서의 세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세 근인 상태에 있는 거지. 네. 이해돼? 자, 여기서 세 근은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가 세 근인 상태일 거라고. 자,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x 세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이며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알죠? 자, 여기 뭐 들어갑니까? 첫 번째 괄호에는 세 근의 합이죠? 자, 그럼 얘를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뭐였어? 이유타는 두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와 감마 알파의 자리일 거고. 맞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는 뭡니까? 세 번째 가로 자리는 세근의 곱이죠? 네. 마마마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알파, 베타, 감마의 자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정리만 해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자, 플러스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일 거고요. 뒤에는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치? 자, 풀라는 건 얘를 풀라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치? 근데 원래는 x가 없었잖아요. 그쵸? x가 얼마일 때 가정한 거야 지금? 1이 x라고 가정하고 놓은 거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위에 문제는 얘를 풀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얘 얼마라고 구했어?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6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쵸? 결국에선 1에서 마3 빼주고 마이 뺀 다음에 6을 더하세요라는 얘기죠? 얼마 남습니까? 2. 이게 훨씬 더 빠르고 그쵸?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그래서 다 전개해서 풀 수 있지만 다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한 절반이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꼭 연습하셔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라고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아, 보기 편하시라고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의 모습에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세근이 얘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혼자 풀 때 헷갈리지 않으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다 낱낱이 분리해 보인 거야. 이해돼요? 자, 3번 이해되십니까? 자, 3번 별표 해놓고 좀 연습 좀 하세요. 나오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지 남들보다 빨리 푸시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친구들은 다 이 방법으로 풀 겁니다. 빠르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고요. 이번엔 한 근을 제시해줬죠. 그쵸? 그럼 근이 i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뭘 검사해 봐야 돼? 개수의 범위가 무슨 범위라면? 실수 범위라면 나머지 한 근은 1-2i가 반드시 2i가 반드시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켤레근을 쓸 수 있겠죠. 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걔도 실수라고 했으니까 개수 조건이 모두 실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1-2i일 것이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죠.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한테는 근 2개와 모르는 근 1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쵸? 거기서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럼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확실한 숫자 1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7이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5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럼 가지고 있는 세 근을 가지고 뭐를 해본다면? 곱해본다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서 얘와 얘에 대한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알파, 베타, 감마는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D였죠? 그럼 얼마라고 쓸 수 있어?
5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 식에서는 미지수가 알파밖에 없으니까 알파 반드시 구해낼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앞에 있는 두 개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4i의 제곱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네. 5알파는 5니까 알파는 얼마?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던 근 나머지 하나까지 구해냈고요. 자, 그 다음 스몰 a를 구하래. 스몰 a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b자리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세근 가지고 뭐 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세근의 합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돼 라고 비교해낼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럼 더해보면 없어지고요. 111은 3이니까 스몰 a는 마3이 적당하겠네 라고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랑 이해돼? 어디가 이해 안 돼? 자, 물어볼게요. 하랑아. 여기까지 켤레로 뽑아내는 거 이해돼? 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뭔진 모르지만 하나 더 있겠지.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얘와 얘는 확실한 숫자잖아. 그러면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예분의 얘라는 거 외웠잖아. 근과 계수 관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예분의 얘 하면 5죠. 네. 세근의 곱은 이런 모습일 거고 얘가 5다라고 식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 곱하면 5잖아요. 5. 네. 5알파는 5야. 그럼 알파는 얼마야? 1. 모르던 근은 알아냈죠. 네. 그럼 완벽한 세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로 모든 계수를 해석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점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만드는 지점이잖아. 그거는 세근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근의 값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죠. 그러면 확실한 숫자 3개를 더하는 건 할 수 있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요. 1 더하니까 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가 3이라고 비교하면서 a를 마3이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자꾸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 허근에 대한 문제고요. 그쵸?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자, 3차 방정식이고요. 얘는 이항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자, 우리의 주인공은 허근이죠.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일 때 허근이 나타날 거고 나머지는 켤레근이 나올 거야. 왜? 개수가 실수 범위내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먼저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본 다음 필요한 걸 뽑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문제를 분석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곱하는 게 아니라 덧셈으로 연결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풀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우리 중학교 때 이 모습과 이 모습은 관계성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뭐랑 같습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에 제곱을 한 다음에 얼마를 빼주면? 2를 빼주면 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모습이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자, 보세요. 자, 오메가라는 건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되죠. 맞나요? 네. 자, 그럼 대입하면 성립할 테니까 가지고 와서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죠. 자, 얘를 양변에 뭐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W를 나눠요. 그렇지. 많이 했던 거잖아. 그렇지? 오메가로 나누어 주시면 오메가 1, 오메가분의 1은 0이 될 것이고요. 자, 얘를 정리해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꺼낸 값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자, 1, 마이너스 1 더하기 근데 궁금했는데요. 저희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네. 큰일 날 뻔했네. 잘했어.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 그쵸? 플러스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잘 멈췄어요. 자, 그럼 1 플러스 1과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자, 여기는 0일 거고 이것만 남겠네. 얼마? 2입니다.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 이런 꼴에서 양변에 나누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 언제 배웠어? 중3 때 배웠어. 중3 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 옛날에 배웠던 걸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자, 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